여러분은 지금 사는 곳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인구는 몇 명인지, 얼마나 잘 사는지, 어떤 직업들이 많은지 등 우리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조사해 봤나요? 왜 그런 걸 해봐 싶겠지만 이런 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 왜 우리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대해 조사하고 알아보는 활동을 지역조사라 합니다. 먼저 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지역은 다른 곳과 구분되는 공간 범위라고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고양시, 구리시, 성남시 등으로 지역이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지역 내에서도 또다시 집이 모여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점들이 모여있는 상업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눌 수도 있죠. 이외에도 기능에 따라서 지역을 나누기도 하는데 지하철역 주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역세권, 백화점이나 여러 상점이 모여있는 곳을 상권, 학교를 가까이 갈 수 있는 통화권, 통근권, 배달권 등 그런 기능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지역들은 그 지역마다 개성을 가지는데 이걸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이죠. 예를 들어 제주도의 지역성 하면 뭐겠습니까? 돌하르방, 귤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강원도의 지역성 하면 산과 바다 이런 게 떠오릅니다. 지역성은 그 지역의 개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지역과 지역성은 계속 똑같은 게 아니라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지역조사인 것이죠. 자, 이제 지역조사의 순서를 한번 알아봅시다. 지역조사는 단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살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의 지역조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조사의 첫 번째 단계는 조사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왜 평택시를 조사하느냐를 정하는 것이죠. 평택시는 어떤 곳인지, 평택시의 문제는 뭘까?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평택시를 조사한다 등으로 목적을 정할 수 있겠죠. 대부분 지역조사의 목적은 지역의 특성을 확인하고 지역 문제도 확인해서 해결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지역조사의 두 번째는 조사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입니다. 평택시에 무엇을 조사할 건지 정하면 되겠죠? 우린 평택시의 인구 변화, 토지 이용 변화, 평택 시민의 직업 변화 등 평택시의 전반적인 변화를 조사 주제로 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주제를 선정하면 주제에 맞는 조사 지역을 함께 선정하는데 우리는 평택시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지역을 평택시 전체로 잡겠습니다. 지역조사 세 번째 단계는 지리정보의 수집입니다. 자, 말은 어렵지만 그냥 손발 움직여 가며 조사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밖으로 바로 나가도 되지만 그 전에 실내 조사를 먼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이나 책과 같은 문헌 조사를 할 수도 있죠. 또는 밖에 나갔을 때 시민을 대상으로 쓸 설문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조사가 끝났으면 이제 밖으로 나갑시다. 실외 조사를 실시하는데 실외 조사 때는 실제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설문하는 단계입니다. 설문지는 실내 조사 때 미리 제작해 놔야겠죠. 물론 실외 조사 중에 다시 실내로 돌아와서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역조사의 네 번째 단계는 지리정보의 분석입니다. 앞에서 지리정보에 수집돼 얻었던 정보를 그래프, 지도, 표 등으로 보기 좋게 나타내는 것이죠. 자, 우리는 평택시의 인구 변화, 산업 구조 변화, 평택시에 대한 설문을 통해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자, 평택시의 인구 변화를 보면 평택시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산업 구조 변화를 보면 농사를 짓던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변해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평택시 설문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주거시설이 열악하다 등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지리정보의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분석한 자료를 통해 알아낸 것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자, 평택시에 얻은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보고서를 써보겠습니다. 평택시의 인구는 증가하였다. 이는 자동차 공업과 같은 2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일자리가 증가하여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정도로 이 자료를 통해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하지만 이런 인구 증가로 편의시설, 주거시설 등이 부족해지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편의시설, 주거시설이 빠르게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식으로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지역조사입니다. 이런 지역조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도시와 촌락에는 각각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도시의 경우는 인구가 너무 몰려 들어오면서 집이 부족해지는 주택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도시 주변에 판잣집 같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사는 슬럼이 형성되기도 하죠. 사람이 많으니까 학교도 부족하고 정화시설도 부족하고 공원도 부족해지는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리고 낡은 집들, 노후 공간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대도시보다는 조금 작은 중소도시도 문제점이 생기는데 대도시만큼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대도시로 몰려가는 인구 유출이 빠르게 일어나죠. 이런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을 확보하고 재건축을 진행해야겠죠. 또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당연히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노후 공간은 재개발을 통한 환경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중소도시도 대도시에 지지 않을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서비스 질을 높여서 사람들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걸 막아야겠죠. 촌락 역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전통 농촌의 문제점을 보면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면서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 중 젊은 여자가 농촌을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러면서 성비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도시에 여성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농촌에는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죠. 도시 주변의 농촌을 근교 농촌이라고 하는데 빽빽한 도시에서 살기 힘들어 근교 농촌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교 농촌이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사라지며 공동체의식 약화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런 촌락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농산품의 생산 지역을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제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추장 하면 순창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죠. 그 지역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게 만드는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 이미지 각인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벌교는 꼬막으로 매우 유명한 곳인데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죠. 보령 머드 축제 같은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 의료, 문화시설 확충 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